이번에는 while을 사용한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기본 형태는 조건문과 비슷해요. 조건문은 if를 적고 조건을 적은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서 내용을 작성했었죠. 그런데 while은 while이라고 적고 조건을 적은 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서 반복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while을 적고 여기 조건을 적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한 이 반복문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루프를 사용해서 반복문을 만들고 탈출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했어요. 이걸 while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루프 대신에 while을 사용해야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while을 적고 조건을 적으면 루프가 while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어떤 게 사용이 될까요? 지금 감이 오시는 분들은 조건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분일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조건이 뭐죠? 상태 변수를 활용한 조건이죠. 이 조건을 while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이거랑 바뀐 게 있죠. false가 true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앞서 이 조건은 루프를 탈출하는 조건입니다. 루프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태 변수에 멈춤을 의미하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위에 들어가는 조건은 루프를 탈출하는 조건이 아니라 루프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 값인 true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처음에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상태 변수에 true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 while문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탈출을 하고 싶어서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while문을 끝을 내고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지우시면 앞서 루프를 사용해서 작성했던 반복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걸 작성한 거라는 겁니다. 같은 동작을 하지만 다르게 작성된 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명이 작성을 한다면 여러 명이 작성한 스크립트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부분이고요. 코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부분입니다. 이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기능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 스타일대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걸 오늘도 하고 내일도 했을 때 오늘 결과와 내일 결과가 같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루프를 while로 바꾸고 상태 변수가 true일 때만 이 조건문 내부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고 이건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와 똑같은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루프를 쓰는 것보다 while을 쓰는 게 더 간편하죠. 그래서 저는 while을 씁니다. 루프는 웬만하면 안 써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좀 가까이 붙여놓고 시작을 누르면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멈춤 버튼을 누르면 멈춰요. 아까와 스크립트는 다르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인 건 확실하죠. 이렇게 해서 while을 사용한 반복문도 모두 배우셨습니다. 오늘 반복문과 상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반복문은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복문의 종류는 loop, while, for가 있는데 오늘은 loop와 while 두 가지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태 변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변수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얼마나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력과 직결되는 응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 배운 반복문도 오늘 배운 형태 이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까지 배우신 기본 형태를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